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입 수험생 2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가정과 학교,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생들은 일단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간 각 고교에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수험생들이 독서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흩어져 또 다른 감염원이 되지 않을까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한 입시시설입니다. 독서실과 대입학원이 함께 운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입시시설입니다.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이곳에서 모두 2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오는 18일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20명이나 됩니다. 이 입시시설은 평소 직원 10여 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독서실은 11월 21일까지 운영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걸로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독서실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과 이용자 전수 검사 결과 대거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으로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천안의료원과 홍성의료원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또 밀접 접촉자 중 백신 미접종 수험생은 격리 시험 장소인 천안 청수고에서 시험을 보고 백신 접종자는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유증상자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그 도 감염병 센터하고 연계되어서 학생들 바로 병원 시험장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안전하게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수험과 집단 감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권 교육당국은 수능을 앞두고 전체 고등학교 수업 체제를 원격으로 전환하고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막바지 정리를 위해 가정은 물론 스터디 카페와 독서실 등으로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 과정에서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주행 장면은 해수면 80m 아래 바닷속에서 달리는 모습입니다. 국내 최장,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해저터널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을 앞두면서 서해안의 대표 관광명소인 보령과 안면도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공사에만 11년이 걸렸죠. 서해 관광지도를 바꿀 해저터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 김철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총 길이 6,927m, 국내 최장, 세계 5번째로 긴 해저터널, 보령 해저터널이 30일 개통을 앞두고 최종 점검 중입니다. 중장비 20만 대와 연인원 80만 명이 투입돼 충남 보령시와 태안군 사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저터널이 착공 11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바다 및 암벽을 폭파해 구멍을 뚫고 시멘트로 지반을 안정시키는 방식을 3,500번 반복해 7km 바다 밑을 가로질렀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차량을 타고 들어선 해저터널의 모습은 일반 터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저 암벽에 스며드는 해수를 한데 모아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을 통해 이곳이 바다 아래에 있는 터널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해수면으로부터 약 80m 아래에 있는 터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와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이 약 98% 완료되어서 지금은 차선 작업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만큼 대형 사고에 대한 안전시설도 2중 3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행선과 하행선을 구분해 터널을 만들었고 비상 상황 시 차량과 인원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도 30여 개나 됩니다. CCTV만 92개가 정도가 설치되고 그 소방 시설만 해도 한 300개가 넘게 설치될 정도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해저터널은 차량 통행뿐 아니라 상수간로를 통해 육지로부터 떨어져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던 섬 10곳에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물길이 되기도 합니다. 상수관이 없었는데 이제 저희 해저터널이 생김으로 인해서 200mm의 상수관을 저희 터널 공동구 좌우측에 시공을 했습니다. 해서 원산도에 상수도를 공급해 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90분 걸리던 서해안 대표 관광지 안면도와 보령 대천항을 10분으로 단축한다는 부분입니다. 충남도와 보령시, 태안군 등은 인근 5개 섬에 1조 1천억 원을 투자해 해상 케이블카 사업과 국제 수준의 마리나항 등 해양 레포츠 단지 조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산도를 축으로 하고 주변에 있는 효자, 장고, 고대 삽시도를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멋진 관광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내년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등을 앞두고 연결된 서해안 관광의 대동맥 보령 해저터널. 30일 개통식 이후 시민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검찰이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원지검은 최근 38살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반쯤 술에 취한 채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대생 등 행인 2명을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원지법 형사 11부는 혼인신고 한 달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57살 A씨는 지난 6월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이틀 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찌른 기억이 없고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이불에 피가 흥건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뒤 이를 회피하고 있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를 이송 중인 앰뷸런스가 차선을 변경하자 그대로 들이받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100여 차례 넘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법규를 위반하는 여성 운전자를 주로 노렸는데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좌회전하던 SUV가 차로를 변경하자 뒤따라가던 렌터카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앞차가 차로를 변경하자 속도를 더 내며 따라붙는 차량. 결국 차량 뒷부분을 추돌합니다. 두 사고 모두 보험 사기 일당이 벌인 고의 사고인데 이들은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600만 원과 1,5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주도해 조직원 21명과 지인 등 모두 87명이 가담했고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전과 서울 등 지역을 옮겨다니며 101차례 사고를 낸 뒤 보험금 6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주로 여성 운전자를 노렸는데 사고를 낸 뒤 몸에 문신을 보여주며 강압적인 분위기도 연출했습니다. 나이도 젊고 그냥 뭐 족같이 생겼더라고. 아유 그냥 문신도 있고 막 잘못했다가 하면 그 내가 손해보리하고 뭐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다 물어줬지요 뭐. 이들은 직진 중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차로를 이탈하는 차량이 과실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했는데 심지어 환자를 이송 중인 앰뷸런스가 급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자 그대로 들이받아 28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택시 승객으로 위장해 탑승하고 일부는 뒷차량에 나눠 탄 후 뒤에서 들이받는 수법으로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차로 변경 시 속도를 내며 들이받는 경우 보험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상황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폭들이 개입된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회사 접수와 함께 경찰에도 반드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려고 번갈아 범행에 나섰고 사고 차량에 타지도 않았던 일당이 사고 접수를 하기도 했는데 타낸 보험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 시행 이후 지역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평균 1,700원대로 내려갔지만 유류세 인하 폭에 비해 소폭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대전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711원으로 최고점인 지난 11일 1,814원보다 100원 정도 내렸으며 세종은 1,710원, 충남은 1,740원으로 역시 11일에 비해 1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경유도 대전 1,525원, 충남 1,554원으로 1,600원 선에서 7, 80원가량 내렸습니다. 석유공사는 주유소별 재고 물량 때문에 가격 하락이 아직 미치지 못한 곳이 많다며 다음 주부터는 하락폭이 더 커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대전 둔산의 중심인 샘머리 공원이 물순환 테마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빗물이 모여 땅속에 스며들고 순환하는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 녹지축의 중심인 샘머리 공원. 11만 7천여 제곱미터 공간 한가운데 넓은 잔디밭이 깔렸습니다. 빗물을 모아 그늘막처럼 벽에 흐르게 하고 탱크에 모인 물은 작두펌프로 끌어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작두펌프뿐만 아니라 놀이형 바닥분수, 추억의 물레방아, 미세먼지 저감용 안개 그늘막 등도 설치됐습니다. 기존 샘머리 공원은 1988년도에 지어진 도시 근린공원으로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뒤덮여 빗물이 전혀 침투되지 않는 노후된 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물순환 선도도시를 선포하고 샘머리 공원을 물순환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특히 인라인 스케이트 트랙도 물이 잘 스며드는 재질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이런 시설들로 공원은 앞으로 빗물 4,357톤을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환경 친화적이고 물이 소중한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시설로 바뀌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아이들한테 우리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 현장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샘머리 공원이 물순환 테마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그대로 흘러보냈던 빗물의 21.6%인 10만 800톤을 매년 재활용하고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양도 7,700톤, 32.4% 늘어납니다.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도심 열섬 현상과 지하수 고갈, 가뭄을 막는 데 효과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이런 물순환 도시 기능을 통해서 지역 도시 내에 홍수 등 재난도 피하고 또 자연 생태계도 보존해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샘머리 공원 완공으로 1단계 물순환 사업을 완료한 대전시는 내년 10월까지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구 둔산, 월평동 주요 도로변 24.8km와 공원, 10개 공공기관에 단계적으로 빗물 침투 시설 등을 설치해 물순환 도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 우체국 본부는 오늘 우체국 충청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노사가 만든 사회적 합의안을 파기했다며 규탄했습니다.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가 기존 급여에 분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택배 분류 인원 투입 등 정부와 노사가 만든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합의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 구성이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전망인 가운데 충청 출신 인사들의 포함 여부가 주목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최근 윤 후보를 만나 선대위 직함 없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선대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지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선대위에는 대전 출신으로 3선을 지낸 김용태 최고위원과 청양 출신 4선 윤상현 의원, 안보 분야에선 천안 출신의 신범철 전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주요 보직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아산시 탕정면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10여 대 소방차와 구급차 등을 동원해 화재 진압을 벌였습니다. 불이 난 건축물은 창고 용도로 알려진 가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내 주민도서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살 A씨는 지난 3월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 들어가 어린 여자아이들을 쳐다보며 7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천안지법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공공목적 위성 170여 기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해 40여 차례의 국내 발사체 발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기업이 우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주 벤처 스타트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통과에 대한 공로로 세종시로부터 명예시민증과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박 의장이 명예시민증을 받은 건 강원과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박 의장은 세종시와 세종의사당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조만간 조달청에 세종의사당 기본용역 발주 의뢰를 할 예정으로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나오게 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반영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추가된 도시기능과 예정지역 해제, 특별관리구역 지정, 공동주택 13,000가구 추가 공급 등 변화된 여건 등을 도입해서 도시건설 3단계에 필요한 개발 방향을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종의사당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S-1 생활권에 들어설 경우 기존 환상형 도시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토지 이용과 교통 등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재검토할 계획입니다.